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소방시설 등 점검 관리 매뉴얼 제1권의 첫 부분, 소화기구입니다. 아, 네네. 그 매뉴얼이군요. 네, 이걸 완전히 숙지하고 암기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오늘은 딱딱한 규정 나열보다는 각 항목의 핵심 원리랄까? 그 이유를 좀 파악해서 기억에도 오래 남도록 도와드리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은 접근이네요. 이게 그냥 외우려면 너무 힘들죠. 왜 그런지 이해하면 훨씬 기억하기 쉽고요. 그렇죠. 그럼 우선 소화기구?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화기 있잖아요. 그거랑 또 간이 소화용구,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소화기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큰 카테고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소화기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근데 소화기 자체도 종류가 생각보다 꽤 많던데요. 이걸 다 외우려면 각 특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화액 소화기는 이름만 들으면 뭔가 그냥 더 센 물 같은 느낌인데 어떤 점이 핵심일까요? 네, 정확해요. 주된 효과는 물처럼 냉각시키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불이 계속 타려면 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하거든요. 네. 그 연쇄 반응을 방해하는 부촉매 효과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억제 소화라고도 하고요. 아, 부촉매 효과. 네, 쉽게 말하면 불이 더 번지지 못하게 중간에서 딱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는 점이 낮아요. 아, 어른 점. 예, 그래서 영하 날씨에도 쓸 수 있고요. 또 한번 끈 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막는 효과가 꽤 커요. 추운 창고 같은 데 두면 좋겠죠? 아, 온도 조건이랑 재발화 방지. 그게 포인트군요. 그럼 그 거품 내뿜는 포소화기는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 원리로 작동해요? 아, 포소화기. 그 화학포 소화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약재가 있어요. A제, B제라고 하는데 보통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황산 알루미늄 수용액. 네네. 이게 딱 섞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 즉 포하고 이산화탄소가스가 확 생겨요. 아, 그 가스 압력으로. 그렇죠. 그 이산화탄소가스 압력으로 거품이 쫙 뿜어져 나오는 거고요. 그 거품이 불이 난 표면을 이렇게 싹 덮어버려요. 덮어서 끈다. 네. 공기를 차단하니까 질식 효과가 있고 또 거품 자체에 물기가 있으니까 냉각 효과도 동시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불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액체나 거품 말고 그 가스계 소화기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나 할론 같은 거 쓰는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더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가스계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CO2 소화기하고 할론가스를 쓰는 소화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주로 주변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확 낮춰버려요. 불이 타려면 산소가 꼭 필요한데 그 산소를 없애서 불이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질식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산소를 밀어대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정말 가장 흔하게 보이는 분말 소화기인데요. 이게 또 ABC급, BC급 이렇게 나뉘고 약재 성분도 다르다고 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암기할 때 어떤 점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주성분이 다르다는 점. 아, 등급별로 성분이 다르다. 네,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게 그 ABC급이잖아요. 일반 화재, 유료 화재, 전기 화재 다 되는 거. 네, 보통 빨간색 그거죠. 그렇죠. 그건 주성분이 제1린산 암모늄이에요. NH4H2PO4. 이게 다목적용이고요. 반면에 BC급, 그러니까 유료나 전기 화재용은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 성분이죠. 아니면 탄산수소 칼륨. 이런 걸 써요. 아, 성분이 다르군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가루 약재들이 불의 뜨거운 열 때문에 여러 단계로 분해가 돼요. 열분해되면서 불을 끄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불의 화학 반응을 방해하기도 하고 성분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어떤 불에 쓰이는지 등급랑 주요 화학 성분 이걸 딱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끌 수 있는 불 종류랑 화학 성분 매칭.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소화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설치 기준도 중요할 텐데요. 그냥 아무 데나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 기본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소방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각 층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만약에 한 층이 벽 같은 걸로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사무실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요, 각 층에 두는 것 외에도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구획된 공간마다 추가로 더 두어야 해요. 아, 33제곱미터 이상이면 또? 네, 그렇죠. 아파트는 그냥 각 세대 안에 두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보행거리 기준인데요. 보행거리요? 네, 네. 건물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소화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일정 기준, 소형은 20m, 대형은 30m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필요할 때 바로 찾아서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와, 생각보다 기준이 꽤 구체적이네요. 각층 33제곱미터? 보행거리. 알겠습니다. 소화기 말고 아까 잠깐 언급된 간이 소화용구, 그 에어로졸식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스프레이처럼 생긴 거? 그건 언제 쓰는 건가요? 아, 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요. 흔히 스프레이형 소화기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소화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1 미만이에요. 1 미만.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말 초기의 불에만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휴지통에 불이 붙었다거나 방석이나 커튼에 막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요리하다가 튀김 냄비에 잠깐 불 붙었을 때 딱 그 정도죠. 이게 본격적으로 막 불이 번지고 있는데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정말 초기 진압용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정말 작은 불씨 잡는 용도군요.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했던 건데요. 오래돼서 이제 못 쓰게 된 분말 소화기 있잖아요. 내용 연수 지났다고 하는.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내용 연수 보통 10년인데 이게 지난 분말 소화기는 절대로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그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서 대형 생활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해요. 아, 스티커 붙여서. 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조례가 조금씩 달라서 수거 방식이나 비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사시는 곳의 시, 군, 구청, 폐기물 담당 부서에 직접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그렇군요.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소화기구의 기본 개념부터 해서 종류별 핵심 특징,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또 마지막에 폐기하는 방법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각 항목의 원리나 이유를 좀 같이 생각해 보니까 암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 계신 곳 있잖아요. 집이든 사무실이든 거기에 어떤 종류의 소화기가 있고 왜 하필 그 종류가 여기 비치되어 있을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실제 환경에 적용해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습이 될 거고요. 또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진짜 실질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